지구가 내신되는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알겠죠? 네. 내용 빠르게 정리할게요. 머릿속에 있을 텐데. 첫 번째 내용이 뭐야?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이지. 네. 그런데 정립 과정. 머릿속에 한번 쭉 정리를 해보자. 판구조론이 정립되기 전까지 어떤 순서로 정리가 쭉 되느냐. 제일 먼저 대립이동설이 나온다. 맞아? 네. 누구야? 한계야. 베개 너. 사람 이름.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야? 멘틀 대규설. 대리설. 누구야? 홈스. 그 다음에 음양측신법은 하나의 방법인 거고, 음양측신법을 통해서 문서리 해양적 확장설. 누구야? 해양적 확장설 누구야? 패스. 어디지? 그 다음에 해양적 확장설 다음에 최종적으로 누구야? 뭐야? 판구조론 정립. 판구조론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있어? 윌슨, 아이작스, 모건. 윌슨, 아이작스, 모건.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고요. 가지치기로 정리를 합니다. 대립이동설에서 베게너가 주장한 대립이동설의 증거 4가지가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멘틀 대리설이 나오게 된 배경 4가 언급이 되어야 되고요. 해양적 확장설이 음양측신법을 통해서 해양적 확장설이 정립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가 언급이 돼야 돼요? 해양저가 확장되고 있다는 결정적인 과학적인 증거 언급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대립이동설 4가지 증거는 뭐 있어? 그 빙하의 빙하의 흔적, 또 해안선 일치, 또 화석 분포의 수사성, 그지? 네. 화석 분포, 또 지질 구조의 연속성. 크게 이 4가지입니다. 빙하 흔적, 해안선이 일치한다, 화석 분포가 얘네들은 화석, 육상 생물 화석이야. 네. 해양 생물 아닙니다. 육상 생물입니다. 공룡의 화석, 메르사데우스 뭐 이런 것들 아시겠죠? 네. 얘네들의 분포들을 봤더니만 과거의 대륙은 한덩어리였을 것이다. 이런 거라는 얘기지. 지질 구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지질 구조가 뭐예요? 산맥이라든가 아니면 습고, 단층, 부정화 이런 것들의 연속성이 떨어진 두 대륙에서 비슷한 지질 구조, 동일한 시간대를 가지고 있는 지질 구조가 발견됐다. 그냥 떨어졌는데 과거에는 얘네들이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게너에서는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대륙이 이동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죠. 뭐 때문에? 이유는 뭐 때문에? 그 원동력.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게 뭐야? 멘틀 대리설이에요. 홈스의 멘틀 대리설은 그 배경이 뭘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이 원동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멘틀 대리설은 뭐예요? 대륙 밑에는 뭐가 있다? 멘틀이 있다. 네. 근데 이 멘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멘틀이 뭐 하고 있다? 대륙 이동을 하고 있다. 열대륙. 그죠? 그래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한다. 그죠? 설명은 했지만 이게 증거가 아직은 발견이 안 돼.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해양적 확장설이고, 이때 동원된 기법이 음양측신법이지. 그죠?
해양적 확성설을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음양특징법. 이 음양특징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뭘 이용해서? 음파, 초음파 이용해서. 음파야, 초음파도 음파입니다. 초음파에 이용을 하는데 왕복 시간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죠? 초음파를 이용하는데 초음파의 속력은 물 속에서의 속력이 물에서의 속력이 약 얼마냐면 1500m/s예요. 대략. 아시겠죠? 어떤 바닥까지 초음파가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4초였다. 그러면 바닥의 깊이는 몇 미터라는 얘기야. 몇 초만 계산해야 돼? 2초만 계산해야 되겠죠. 3000m. 그러니까 가는 데까지 시간만 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계산 문제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음양특징법에서는 Y축이 왕복 시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치자. 왕복 시간이 예를 들어서 측정을 했더니만 뭐 이렇게 측정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걸 보고 그래프를 전환시켰을 때 Y축이 깊이? 라고 한다면 그래프는 어떻게 전환돼야 돼? 이 그래프와 반대로 그려져야 되겠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나?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 가장 깊은 지점이야? 왕복 시간이 긴 이 지점이 깊이가 가장 깊은 곳이다. 왕복 시간이 오래됐다는 얘기는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이 오래됐다, 깊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특징적으로 왕복 시간을 비교했을 때 깊은 바다, 심해져 깊은 바다 중에서 그나마 왕복 시간이 좀 짧은 곳은 어디가 짧게 측정이 되니? 왕복 시간이 짧다는 얘기는 좀 얕은 곳이라는 얘기지. 심해져 중에서 얕은 곳이 있는 곳이 뭐야? 해령이야. 해령. 아시겠죠? 해령에서 왕복 시간이 좀 짧게 측정이 됩니다. 가장 오랜 시간이 측정이 되는 곳은 어디예요? 해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령과 해구를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해령 왕복 시간이 좀 짧다. 해구 깊은 곳이라서 왕복 시간이 뭐하다? 길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되셨나요?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로서 언급되는 게 뭐가 있니? 진짜로 땅이, 바다 밑에 땅이 확장되고 있구나. 증거가 뭐였어? 몇 가지가 나오잖아. 뭐 나와? 순서 관계없이. 해령 발견이야. 아시겠어요? 두 번째 또 해구 발견보다는 고지략의 대칭성. 또 그 나이 변환단층 발견. 또 무작위로 막 언급을 하자. 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은. 그렇지. 퇴적물의 두께와 암석의 나이. 어디서 어디로 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암석의 나이가 많아져. 해령에서 해구 방향으로 갈수록. 그치?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 및 암석의 나이. 이런 걸 가지고 바다 밑에 땅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변화무쌍하구나,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하나 뭐 더 쓴다면, 책에 나와 있는 거 더 쓴다면
섭입대. 섭입대가 해구죠. 네. 섭입대의 발견.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열곡. 열곡은 사실은 뭘 발견한 게 열곡이야? 해령 발견한 게 열곡이에요. 해령 사이에 있는 게 계곡이 열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열곡이 있고 해령이 있고 좌우 대칭이고 얘네들이 이동을 해간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해양저, 바다 밑 땅은 벌어지고 있구나. 확장되고 있구나. 이거를 증거로서 채택이 된다는 뜻이다. 그럼으로써 최종적으로 정리된 게 무슨 론? 판구조론이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판구조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정리를 일단 여기서 합니다. 판이라고 하는 것, 판구조론의 가장 간단한 정리에서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 뭐부터 정리해야 돼? 판의 정의부터 정리가 돼야 됩니다. 판이 뭐예요? 다른 말로 판은 뭐라 그래? 암석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네. 판은 두께 약 얼마까지를 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100kg. 100km 두께 정도를 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00km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좀 두꺼운 곳이 100kg고 좀 얇은 곳은 한 30kg 정도가 판입니다. 그리고 판은 크게 이런 얘기를 해요. 판은 유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판은 유동성이 없어요. 판이 유동성이 있는 게 아니라 판 밑에 뭐가 있는 게 연약권의 유동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판은 연약권 위에 이동을 한다 라고 정리를 하는 데고, 연약권이 유동성이 있다. 근데 연약권이 물질 상태가 고체일지 기체 중에서 뭐예요? 고체예요. 고체입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뭐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용융되어 있다. 연약권은 상태는 무슨 상태냐? 그러면 고체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판 자체가 연약권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판은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게 대륙이고 이렇게 바다라고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이 그린 경계가 뭐냐면 지각과 멘틀의 경계예요. 이 경계선이 이 위가 지각, 여기 아래부터가 뭐야? 멘틀. 지각 밑에를 멘틀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네. 근데 판은 그러면 여기를 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판은 지각 포함해서 멘틀의 일부까지를 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또는 여기를 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얘가 암석권 또는 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밑을 뭐라 그래? 연약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멘틀은 연약권부터 멘틀입니다. 그러면 틀려요. 판 자체가 멘틀을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 알겠니? 그리고 대륙을 포함하고 있는 이쪽 판은 무슨 판이라고 얘기해? 얘를 대륙판. 바다 밑에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이 판은 무슨 판이라고 얘기해? 얘를 해양판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그림에서 보면 알다시피 두께로 따지자면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서 누가 더 두꺼워? 두께는 누가 두꺼워요? 대륙판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kg라고 하는 건 보통 누구의 두께가 100kg야? 대륙판이 100kg야. 해양판은 한 3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께와 밀도를 비교를 하자면 대륙판과 해양판의 두께 누가 두껍다? 대륙판이 두껍다. 밀도 누가 더 밀도가 크다? 해양판의 밀도가 크다.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대륙판과 해양판을 이루고 있는 암석의 재질이 달라요. 대륙판을 이루고 있는 암석의 재질이 뭐야?
화강암질이에요. 해안가는 무슨 암질? 현무암질입니다. 현무암이 좀 더 밀도가 큰 암석질이야. 알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자. 지금 내가 그림에서 지각과 여기서부터 멘틀이라고 했잖아. 그지? 지각과 멘틀의 이 경계선을 뭐라고 명명되는지 아세요? 지각과 멘틀을 나누는 이 경계선, 경계면. 얘를 모호면이라고 명명합니다. 모호면. 알아두세요. 네. 줄여서 모호면이고 원래 명칭은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줄여서 그냥 모호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모호면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야. 알겠지? 네. 또 까먹을 것 같습니다.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이게 판의 경계면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판은 멘틀 포함해서 판이야. 멘틀의 최상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간단 퀴즈. 그러면 저 그림에서 암석권의 밀도가 커, 연약권의 밀도가 커. 밀도는 암석권, 그러니까 판의 밀도가 크니 연약권의 밀도가 크니. 네. 하는 누가 밀도가 커? 고민하지 마. 야, 누가 밑에 있어? 판이 밑에 있어? 연약권이 밑에 있어? 암석권이 밑에 있어? 연약권이 밑에 있어? 연약권이 밑에 있지. 밑에 있을수록 밀도 큰 거야. 아시겠죠? 지구는 지구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밀도는 점점 어떻게 된다? 커진다. 아시겠어요? 네. 아무리 부분 용융이 돼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를 혹여라도 액체라고 생각하는 액체 아닌데 고체인데 부분 용융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밀도는 누가 큰 거야? 밑에 있는 놈이 밀도가 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 부분을 이렇게 빠르게 정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됐니? 네. 자, 우리 고지자기의 요 부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고지자기 아닌가? 응? 자, 고지자기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바다 밑에 해령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약간 구체적으로 그리면 얘가 해령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 사이 계곡을 뭐라고 한다고? 열고. 열고. 얘를 열곡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이 산포리의 이 산맥을 뭐라 그러는 거야? 이 산맥을 얘네를 해령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 바다의 자, 이게 명자가 무슨 명자라고? 산맥 명자라고. 대관령, 추풍령, 무슨 령 할 때 명자가 산맥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해령은 바닷속의 산맥이라는 뜻이고 열곡의 열자는 뜨거운 열자가 아니라 찢어질 열자야. 곡은 계곡곡. 그래서 열곡에 풀어 쓰자면 찢어져서 만들어진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네. 그런데 고지자기의 대칭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고지자기의 대칭성은 해령을 좌우 대칭으로 해령을 기준으로 이 부위에서 측정되는 고지자기와 이 부위에서 측정되는 고지자기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동일하다 이런 뜻이야.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좀 떨어져서 뭐 여기서 측정되는 고지자기와 여기서 측정되는 고지자기가 또 뭐하다는 얘기야.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뭐 또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측정되는 고지자기와 여기서 측정되는 고지자기가 또 뭐하다는 얘기야. 동일하다. 이런 걸 고지자기의 대칭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지자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 어떻게 형성되는 거야? 이게 이런 거지. 해령은 이 밑에서 뭐가 올라오고 있는 거니?
멘틀 대류에 의한 물질이 올라오는 거잖아. 그래서 해령에서는 쉽게 해서 마그마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굳어 옆으로가. 또 밑에 있던 마그마가 올라와서 옆으로 가는 걸 밀어내고 또 올라와서 굳어.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마그마 상태일 때 액체 상태라는 얘기죠. 여기에 있던 자기광물, 쉽게 해서 철가루. 마그마 상태일 때 자기광물은 이제 철가루가 얘가 이제 자석을 띠게 되는, 자기성을 띠게 되는 철가루가 있었다고 쳐봐. 근데 마그마야, 액체 상태야. 이게 자유롭게 북극남극을 움직일 수가 있는 상태였어. 근데 올라오게 되면서 지구 자기장의 영향으로 얘네들이 배열이 된단 말이야. 어느 방향으로? 그 당시에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 광물이 배열이 되게 돼. 그 상태로 뭐 하게 돼? 굳어. 암석이 된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지구 자기장을 향한 상태로 굳어버릴 거 아니야. 그게 암석에 저장되어 있는 걸 고지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고지자기에는 정자극기와 무슨 자극기가 있어? 역자극기가 있다. 정자극기는 뭐고 역자극기는 뭐냐? 이런 거죠. 현재 지구의 자기장을 간단하게 우리가 그린다면 현재 지구가 이렇게 있고 반띵 나눠서 북반구, 남반구라고 했을 때 지구 전체적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현재는 지구 자기장이 남반구에서 나와서 북반구로 들어가요? 북반구에서 나가서 남반구로 들어가요? 현재 남반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반구로 뭐 하는 거야? 들어가는 게 현재 지구 자기장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남반구에서 나와서 북반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장을 측정하면 자기장의 방향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현재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현재는 어디를 향하게? 북쪽을 향하게끔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무슨 자극기야?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를 향한다? 현재 자기장의 방향은 남에서 북을 향하게 된다. 알겠죠? 네. 쉽게 얘기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도구가 뭐라고 그랬어? 나침반이라고 그랬잖아. 현재 나침반을 딱 꺼냈어. 나침반의 N극 어디 향하게 돼? 현재 북쪽을 향하지. 그게 자기장의 방향이야. 현재 방향. 남에서 북쪽 방향을 향한다. 근데 역자극기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 반대가 되는 거야. 역자극기에는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과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역자극기에 살고 있는 인류들이라고 치자. 인간들이라고 쳐요. 현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역자극기라고 치면 이 시대 때 나침반을 꺼내는 나침반의 N극이 어딜 향하게 된다는 뜻이야. 남쪽을 향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과거 지구를 이 해령 주변에 저장되어 있는 고지자기를 연구를 해봤더니만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계속 뭐 했다라는 걸 알아냈어. 반복돼서 바뀌었다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야. 알겠니? 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런 얘기야. 요 하얀색으로 표현한 게 정자극기라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빨간색 띠는 무슨 자극기라는 얘기야 그러면? 역자극기를 표현했다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정자극기 이 하얀색 띠에 저장되어 있는 고지자기가 이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고 쳐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역자극기 때 여기에 암석에 저장되어 있는 자기장은 반대 방향으로 이쪽 화살표 방향으로 자기장이 정렬되어 있게끔 배열되어 있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반복으로 나타났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네. 그리고 해령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해령에서 좌우 자기장이 원래는 한 군데서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좌우로 퍼져나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러니까 해안도 확장설의 증거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이 자기장 정자극기와 역자극기의 이 폭을 조사를 하면 들어봐. 확장 속도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만약에 이 그림을 간단한 T로 나타냈을 때 얘가 정자극기 그리고 얘가 역자극기 얘가 역자극기 그리고 여기가 정자극기 여기가 정자극기 그리고 여기가 역자극기 여기가 역자극기 이렇게 표현됐다 치자.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그렸을 때 그러면 좌우 대칭이 여기서부터 좌우 대칭이 이제 보인단 말이야. 정정, 역, 역, 정정, 역, 역.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해령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해령은 현재 여기에 해령이 있고 해령을 기준으로 좌우로 확장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지. 이때 왼쪽에 있는 판을 A쪽, 오른쪽을 B쪽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확장 속도는 A쪽이 빠르다는 얘기야, B쪽이 빠르다는 얘기야. 이 그림을 보면 A쪽이 빠르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있는 얘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야. 근데 얘가 이만큼 가는 동안에 얘는 요만큼만 갔다는 얘기지. 따라서 확장 속도는 누가 빨랐다는 얘기야? A쪽이 확장 속도가 빨랐다는 뜻이야. 그래서 정자극기, 역자극기, 고지자기를 연구를 하게 되면 확장 속도의 비교도 가능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런 걸 연구를 함으로써 우리는 과거 지구의 판의 이동들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서입대에서는요. 서입대가 어디에 있는 게 서입대인지는 아시죠? 판의 소멸지역이 서입대야, 판의 생성지역이 서입대야. 서입대라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판의 소멸지대예요. 그치? 무슨 판이 무슨 판 밑으로 끼어들어가. 서입대는 말 그대로 서입이 된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뜻이지. 네. 누가 가라앉아? 해양판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단면을 봤을 때 이 단면을 실제로 우리가 알아내는 건 어렵죠. 땅 파가지고 진짜로 이게 파가지고 알아내야지만 봐야지만 단면이 이렇게 생겼다 알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단면이 있다는 걸 알기는 어렵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렸어요. 일단은 그랬을 때 어디가 섭입대니 이 그림에서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섭입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섭입대라고 얘기하고 지금 판의 이동은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 판이 가라앉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얘가 해안판이야 대륙판이야? 얘가 해안판이고 밀도가 뭐한 판이야? 밀도가 큰 판이지.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얘가 대륙판.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섭입대는 어떻게 알아내느냐? 땅 파고는 못 알아내.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그지? 그러면 섭입대 어떻게 알아냈어? 지진파의 진원지를 조사함으로써. 진원지를 조사함으로써. 진원지는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지점은 판의 경계에서 지각변동, 지진이 발생을 하겠죠. 지진원지를 파악을 해봤더니만 깊이가 점점 뭐해지더라. 여기가 지진이 발생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지표면으로부터 진원지의 깊이가 점점 뭐한 곳에서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야.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다. 그게 섭입대야. 아시겠죠? 그리고 지진이 발생된 지점은 대륙판에 존재를 해요? 해변판에 존재를 해요? 위에서 봤을 때. 당연히 대륙판에 존재를 해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위에서 봤을 때 진원지를 조사를 해서 점을 찍었어. 진원지의 점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치자. 그리고 X표치도 진원지인데
점보다는 X 표시가 진원지의 깊이가 더 깊대. 더군다나 빨간색 동그라미 점들은 진원지가 더 깊은 애들을 점을 찍었대. 얘네들은 진원지가 더 깊대. 이런 식으로. 라고 쳐요. 그러면 자료 지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여기가 얘와 얘 판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판의 경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진원지의 깊이가 점점 뭐 되고 있다라는, 깊어지고 있다라는 자료란 말이야. 그러면 이 진원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쪽 판이 해양판이야, 대륙판이야? 얘가 대륙판이 되는 거고 얘가 해양판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밀도는 누가 크다는 얘기야? 해양판이 밀도가 크다는 뜻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자료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죠? 자, 이런 얘기가 이제 고지자기의 대칭적인 분포, 섭입대에서의 진원지의 깊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관련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표 자료 분석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료 분석이 몇 페이지니? 17페이지인가요? 네. 자, 빠르게 넘어갑시다. 17페이지의 대표 자료 분석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있는 고생대말 초대륙의 모습이다. 고생대말의 초대륙의 이름 뭐예요? 이걸 판게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 때나 판게아가 아니라 고생대말의 초대륙을 판게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현재 대륙 분포의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를 나타낸다. 뭐 습곡 산맥 분포, 메소사우루스의 화석의 산출지, 빙하 퇴적처, 고생대말 빙하 이동 흔적, 이런 것들이 자료가 제시가 됐어요. 1. 베게너는 과거의 대륙들이 가와 같이 하나로 모여서 어라는 초대륙을 이뤘다? 초대륙의 이름을 쓰는 얘기죠. 뭐예요? 좀 전에 썼잖아. 라는 초대륙을 이루었으며 초대륙이 분리되고 이동해서 현재 나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었다고 주장을 했다. 2번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의 증거를 써라. 아까 내가 썼지. 해안선 일치, 지질 구조의 연속성, 빙하 분포 흔적과 이동의 흔적, 화석의 유사성, 발견되는 화석의 떨어진 대륙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유사성, 이런 것들이겠죠. 네 가지. 자, 3번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선은 뭐를 설명하지 못했다?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 대륙 이동의 원동력, 힘의 근원이 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라는 얘기고요. 4-1번 나의 고생대말 습곡 산맥은 서로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각각 만들어졌다. 맞아, 틀려? 떨어진 대륙을 인정하는 게 아니지. 그치? 습곡 산맥은 만들어질 당시에 두 대륙은 뭐 했었다,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였었다. 떨어진 대륙이 아니었다. X. 2번 메소사우루스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이 분리되기 전에 번성했다. 그렇죠? 분리되기 전에 한 덩어리로 있었을 때 번성했다. 이런 얘기예요. 3번 나에서 고생대말 빙하 퇴적층이 분포하는 대륙들은 가시기에 서로 붙어 있었다. 가시기가 언제야? 판게아 형성될 시기란 얘기지? 네. 붙어 있었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4번 대륙이 갈라져 이동할 때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했다. 현재 그림이 인도가 어디 있어? 여기가 지금 인도가 있는 곳이잖아. 여기가 적도. 그지? 그러면 가 그림에서 인도가 어딘 여기 있었어? 어디 부분에 있었어? 남극하고 남극 대륙이라고 하는 곳하고 붙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도는 원래는 여기 있었다가 떨어져서 나와서 이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남반구에서 북반구를 이용했다. 맞아 틀려? 맞는 얘기가 된다. 자, 자료 분석, 음향 측진 자료 1번에서 5번. 표는 A과 B 해역에서 직선 구간을 따라 이동한 간격으로 음향 측심을 통한 자료다. A, B 해역에는 각각 해령과 해구 중 하나가 존재한대. 만약에 예상을 해봐. 얘들아, A와 B 사이에 해령이 존재한다면 음향 측심법으로 왕복 시간에 뭐가 있어야 돼? 좌우 대칭이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네. 해구가 존재한다면 계속 시간이 무한구 구간으로 만들어야 돼. 왕복 시간이 길어지게끔 형성이 돼야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A와 B 해역에는 각각 해령과 해구 중 하나가 있대. 그러니까 A 해역에 한번 보자. 시간 대칭성이 존재를 하는 얘기다. A는 왕복 시간 5.5, 5.2, 4.8, 4.2, 4.7, 5.1.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어? 5.5에서 5.2, 4.8, 4.2 줄어들었다가 다시 어떻게 돼? 늘어나고 있지. 약간 대칭이 있지. 그러니까 4.2초, 가장 짧은 시간 4.2초를 기준으로 4.8, 4.7 늘어나고 5.2, 5.1 늘어나고 있지. 네. 그러면 A의 여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명이 있을 거라고 일단은 예측할 수가 있겠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정치 말고 B로 보자. 5.6, 5.9, 6.2, 5.9, 5.7, 5.6. 갑자기 9.4가 팍 튀어나오지. 네. 왕복시는 굉장히 길지. 네. 그리고 얘 대칭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야. 그지? B의 여기는 뭐가 있다? 9.4라고 하면 굉장히 깊은 곳이 있다는 얘기지. 왕복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깊은 곳이라는 얘기지. 네. 여기에 해구가 있어야 된다. A에는 해령이 존재한다. 해령은 좌우 대칭이 존재하는 곳이 해령이에요. 네. 자, 1번 A 해역의 A4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수심은 어떻게 변하는가? 지금 우리가 파악했듯이 A4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대칭이 있고요.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수심이 어떻게 돼? A4점을 기준으로 왕복 시간이 뭐 되고 있는 거야? 다시 내려. 그지? 그러면 수심은 뭐 되고 있다는 얘기야?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대충 그림으로 그리자면 여기에 바다 해수면이 있다면 여기쯤이 A4 지점이라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양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지. 그림 이해되시나요? 2번 B1에서 B2로 가면서 수심은 갑자기 어떻게 돼? B1에서 B2로 갈수록 깊어지고 B2에서 B6로 갈수록 수심은 다시 어떻게 돼? 얕아지고 있다. 이해되셨나요? B 해역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은 어디예요? B2였죠. 네. 그리고 수심이 몇 미터인지 계산해라. 갔다 오는데 9.4초면 네. 절반 띵 나누면 몇 초야? 4.7. 4.7초인가요? 네. 여기를 얼마로 곱해? 1500m로 곱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게 수심이 돼야 되겠죠. 네. 4번 A 해역과 B 해역 중 해령이 존재하는 지점은 A고, 그지? 네. 해구가 존재하는 지점은 지점이라고 그랬구나. A에서는 A 대충 4쯤에 해령이 존재를 할 거고요. 해구가 존재하는 지점은 B2가 되겠네. 그 부분일 것이다. 됐죠? 네. 그 다음에 5-1번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깊다. 어때요? 맞아요. 맞고요. 평균 수심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깊다. 맞아 틀려? 틀렸죠? B 해역에서 해저면의 기울기는 B1에서 B2가 구간이 가장 급하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급하면 급한 만큼 왕복 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야 되겠지. 네. B1, B2에서 크게 나타나죠. 네. 그럼 급하겠네. 2번 비해역에서 음파의 왕복 시간이 가장 긴 지점은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판의 경계에 해당된다. 자, B 쪽은 해구잖아. 네. 해양 지각 생성이 아니지. 섭입제. 소멸이지, 그치? 네. 틀렸고요. 5번 판의 경계에서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은 A 해역이 많아, B 해역이 많아. B 해역이 많죠. A 해역이 B 해역보다 많다. 이거 틀린 말이네. 네. 오케이. 잘들 이해하고 계시네요. 자, 자료 3번 보자.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 고지작의 줄무늬가 나타났어요. 네. 얘 완벽하게 좌우 대칭이네. 맞니? 그러니까 간격이 여기가 기준으로 이쪽 간격과 이쪽 간격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그러면 좌우로 퍼지는 판의 속도가 이 자료는 어떻다는 얘기야? 양쪽으로 확장되는 확장 속도가 둘 다 어떻다는 얘기?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자, 해령이 있는 지점은 어디에요? A, B, C 중에서 B지. 그지? 좌우 대칭의 가운데 지점이 해령이에요. 네. 이번 해령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고지작의 줄무늬 분포의 특징은 뭐냐? 대칭성을 지닌다. 3번 가나 지점에서 다음 값의 크기를 비교해라. 가와 나가 어디야? 가는 표용 내려서 요지점, 나는 표용 내려서 요지점이네. 대충. 네. 그러면 해양 지각의 나이는 어디가 더 오래됐어? 나. 표정물의 두께. 나. 수심은 어때요? 가. 어디가 더 높아요? 아니지, 나지. 해령으로서 멀어질수록 수심은 깊어져요. 이해되나요? 네. 자, 4-1번. 가에서 암석이 생성될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현재와 반대다. 가 지역이 어느 지역이니? 정자극기야, 역자극기야? 현재가 좀 진한 걸로 나타났어? 현재가 좀 밝은 색으로 나타났어? 진한 게 지금 여기가 현재란 말이야. 네. 현재가 진한 거지. 네. 진한 게 현재 정자극기란 말이지. 네. 근데 가는 지금 그러면 무슨 자극기야? 역자극기네. 되셨죠? 네. 현재와 반대다. 맞는 말이죠? 가와 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가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죠. 네. A에서는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있다. A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소멸도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곳은 A가 아니라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B. 그리고 A 지역 쪽으로 갈수록 소멸이 일어나야 되겠지. 만들어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네. 4번 A에서 B로 갈수록 표적물의 두께가 두껍다. 틀렸죠? 네. C의 해양 지각은 B에서 이동한 것이다. 어때요? 맞아요. 맞는 말이고 해양 지각의 지열, 그러니까 뜨거운 정도는 B가 A보다 높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B가 지금 해령이라고 그랬어. 네. 해령에서는 밑에서 지금 멘틀의 대비가 올라오는 곳이잖아. 네. 뜨거운 곳이야. 그래서 여기서 마그마가 올라오고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이 해령이에요. 되셨죠? 네. 오케이. 자료 4번. 다음은 판구조로에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여러 합성들을 순서대로 나타낸다. 가나다라는 뭐야? 사람의 이름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구나. 1번. 대륙은 멘틀에서 일어나는 열 대류로 이동하며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는 대륙이 갈라진다. 멘틀 대류에서 일어나는 열 대류. 이거 뭔 썰이야? 멘틀이 대류를 한대. 무슨 썰이겠니? 멘틀 대류 썰이겠지. 그건 나에 해당되는 말이겠죠? 2번. 현재 분리되어 있는 대륙들이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에 하나로 붙어 있었다. 이게 뭐가 주장한 거야? 베게너가 주장한 거지. 네. 대륙 이동설. 그지? 네. 그 다음에 3번. 해령 아래에서 멘틀 대류의 상승류가 나타나고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돼서 해령으로부터 점차 멀어진다. 이게 해양적 확장설이 되겠지. 네. 나가 되겠네. 이해되셨죠? 네.
2번 다의 증거가 아닌 것은 다가 해양적 확장설이네. 네. 증거로 볼 수 없는 건 누구야? 1번. 1번이죠. 이거는 뭐의 증거니? 대륙 이동설의 증거지? 네. 오케이. 3번 가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 대륙 이동 성분은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죠. 네. 2번 나는 해양적 확장설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했다. 아니죠. 대륙 이동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증가한 게 나온 게 멘틀 대륙설이지. 네. 3번 다의 등장. 다가 뭐였어? 해양적 확장설이지. 네. 이 등장에는 음양측진법이 큰 영향을 미쳤다. 맞는 말이죠. 네. 음양측진법을 통해서 해저 밑에 지형, 지물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4번 다에 따르면 해양적 확장설에 따르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표적물의 최하층의 나이는 많아진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는 많아진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자, 라에 따르면 라가 판구조론이죠. 판구조론에 따르면 지구 표면은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로 이루어진 하나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 틀렸죠? 여러 판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판의 이름만 하더라도 10개가 넘어죠. 그지? 네. 대륙판 6개, 해양판 4개 정도를 외우고 있단 말이야. 되셨나요? 네.